보안요원, 당장 이 사람을 끌어내요. 이덕수 부장님, 잠깐만요. 이분은 초청받은 게스트라서. 초청이라니. 누가 이렇게 함부로 초대를 남발하라고 했지?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보안요원, 빨리 움직이라니까. 갑작스런 고함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컨퍼런스홀 복도에 울려 퍼지자 주위를 서성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손짓으로 보안 요원을 부르며 누군가를 쫓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봤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부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셔야 합니. 저분은 정말 초대 명단에 있을 손흥민 선수도 오늘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VIP와 함께 자리를 배정해야 한다고. VIP? 알만하네요.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기업 총수, 해외 파트너, 정부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시는 중요한 행사라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임니 국위 선양도 하고 있고 이번 기조연설에서도 큰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그러니까 기업 총수급이랑 동급 취급하라는 거야? 무슨 명장 갑옷이라도 입고 오는 건가? 아무튼 난 곤란해요. 그쪽 자리는 이미 다른 거물 손님들로 꽉 찼고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변동하긴 복잡하단 말이야. 주변에 있던 스탭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는 사이 몇몇 구경꾼들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저기, 지금 보셨어요.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긴 한데 행사 쪽에선 완전히 무시당하나 봐요. 이렇게 대놓고 막말하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누군가 중재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누가 나서겠어? 저 이덕수 부장 행사 주최 측에서 꽤 권위 있는 사람이라던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 국민 영웅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홀 안쪽에서는 이미 기자들도 몇 명 눈에 띄었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려는 일반 참석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어디 자리에 앉게 될까? 라는 호기심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다들 이 행사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다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건가? 혹시나 해서 카메라 켜뒀는데 이런 장면 찍히면 좀 논란되겠지. 이 행사 유료 티켓이 엄청 비쌌다던데 VIP 자리가 모자라면 문제가 큰 거 아닌가? 좁은 복대는 유달리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심지어 에어컨 온도도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메인 홀로 이어지는 문 앞에는 멋진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꽃 향기도 맡을 수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텝 한 명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온라인으로 중계도 되는 행사라서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면 곤란해질 텐데 누군가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부장님은 한번 욱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회장님도 그냥 두시는 편이라. 그때 계단 쪽에서 청바지에 깔끔한 재킷을 걸친 한 남자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에 익숙한 얼굴이었다. 여느 때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지 순간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저, 여기서 뭐가, 어, 어,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살짝 웅성거렸다. 이미 옆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듯. 손흥민은 최대한 밝은 톤으로 자연스럽게 스탭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스탭들 사이로 뚫고 나온 이덕수 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손흥민 씨 일찍 오셨네요. 그러나 거기 서 계시지 말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가세 보안상 절차가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VIP 좌석 문제는 저희가 이미 결정한 대로 할 겁니 혹시라도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 행사 방침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해요. 주변에서 또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원래 VIP가 따로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하필 정식 BP 자리에 못 앉힌다는 소리 아니야? 그것도 모자라서 보안 절차 운운하며 격떨어지게 대하는 거 보니까 의도적인 배제가 아닌가? 이거 기사화되면 난리 날 텐데. 손흥민은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시해 주시는 대로 따를게요. 혹시 제 자리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이라.
저희가 배정한 자리는 메인 스테이지에서 조금 떨어진 뒤쪽 구역임니 축구 선수이긴 해도 오늘 행사 주제와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저 뒤쪽 구역이라고 하면 일반 참석자들이 앉는 곳인가요? 일반 참석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 애초에 VIP라고 해도 전부가 메인 앞줄에 앉는 건 아니니까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스텝이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나섰다. 부장님, 그래도 손 선수는 공식 초청자 명단 1순위 중 한 분임니. 행사 개막식 축사도 좀 부탁드리려고.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대체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마요. 연설 순서도 저희가 다시 조정했으니까. 스텝이 뭔가 더 말하려다 이덕수 부장의 차가운 눈빛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대자 손흥민은 머쓱하게 웃으며 자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 괜찮습. 꼭 맨 앞줄에 앉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모든 자리가 편해요. 저는 일반 참석자분들과 섞여 앉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손 선수,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기자들도 있고 행사 측에서 원하던 그림은 또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행사 끝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도 되고요. 이덕수 부장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알아서 협조해 주시는군요. 손흥민 씨,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면 되겠습. 그럼 안내팀이 도와드릴 테니 이만. 사람들은 다소 어이없어 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까지 양보하는데 부장 태도가 왜 저러지? 대우를 제대로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대인배네. 보통 저렇게 나오면 기분 상할 만도 한데 손흥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듯 차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안내하는 스텝을 따라갔다. 몇몇 관람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우와, 진짜 손흥민이다 하고 소공어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참석자, 김민지, 청중으로 참석한 대학생과 그녀의 친구들은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지야, 너도 봤지? 저 부장님이라는 분 너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아. 응, 아무리 기업 VIP가 우선이라고 해도 그렇지. 우리나라 대표 스포츠 스타잖아. 기본 예의란 게 있는데. 손 선수도 사람인데 저런 태도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봐, 표정은 괜찮아 보였지만 속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이 상황을 올리면 주최 측도 반성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일단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컨퍼런스 홀이 굉장히 넓고 화려했지만 중앙 앞쪽 자리에는 이미 정장이며 한복을 차려입은 고위급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무대 위는 스포트라이트가 은은히 비추며 스크린에는 스폰서 로고와 주최 기관의 로고가 번갈아가며 뜨고 있었다. 아, 근데 이거 구경하기는 좋네. 행사 규모가 어마어마하긴 하다. 맞아, 이 홀 하루 빌리는 데만 수억이라던데. 보통 이런 자리에 앉으려면 비용이 엄청 비싸잖아. 우리는 장학재단에서 초청장 받아서 운 좋게 들어왔지만. 그런데 손흥민 선수, 어디에 앉게 되는 거지? 곧이어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곧 메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임니.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컨스더니 스카이. 행사 오프닝은 10분 후에 시작됩니. 연설자분들은 무대 뒤 대기실로 와주십시오. 혹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저 정말 팬입니. 사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 괜찮으시다면 성함도 같이 적어 드릴게요. 네네. 아, 제 이름은 이준석입니. 정말 감사해요.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 같네요. 아유, 저야말로 이런 행사에 초대받아 와서 좋은 분들 뵙게 되어 영광이죠.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뒤에서 지켜보던 김민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그러게, 나였으면 벌써 속상해서 티가 났을 것 같아. 저분은 국민역주행도 아니고 국민역전드, 아니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서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유지하는 것 같아. 조금 후 무대 위 스텝이 마이크를 잡고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미래와 세계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금일 기조연설에는 기업 총수 및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호명될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은 순간 멈칫했다. 스크린에 뜬 기조연설자 명단, 어디에도 손흥민의 이름은 없었다. 대신 굵직한 이름과 직함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늘 기조연설은 석유화학그룹 이사장님, 글로벌 IT 기업 회장님, 그리고 정부 차관님, 네, 이렇게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 그럼 잠시 후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뒷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속삭임이 다시 이어졌다. 손흥민 선수도 축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행사 측에서 취소했나 보네. 갑자기 바꾼 이유가 뭘까? 아까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랑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묘한 긴장감이 떠돌았다. 한편 행사장 뒤편 스텝룸에서 이덕수 부장은 부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부장님, 그래도 기조연설 순서에 손흥민 선수를 넣기로 했던 건 우리 쪽이 공식적으로 홍보도 했던 부분인데, 홍보, 내가 그거 수정하라고 이미 일주일 전에 지시했잖아. 기업 협력 파트너 위주로 무대를 채우라고. 스포츠 스타 한 명 초청했다고 해서 어디까지 특혜를 줘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국내외로 영향력도 크고 무엇보다 대중적인 관심도가 높습. 우리 컨퍼런스가 대중 홍보 측면에서도 큰 이익을 볼 텐데요. 나는 그런 게 별 필요 없다고 봅니. 이 행사 본 목적은 VIP 네트워킹이에요. 유명인 한 명 와서 관심 끌어봤자 정작 투자받고 계약 체결하는 건 다 고위급 인사들과의 협상 끝에 이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초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글쎄, 그것도 윗선에서 정한 거라 내가 어쩔 수 없었네. 하지만 행사 운영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권한이 있지 않나? 짧은 침묵 후 스탭들이 고개를 떨구며 나갔다. 부장의 꽉 막힌 태도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는 사이 메인 무대에서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정장 차림의 연사들이 하나씩 올라와 자신의 성과와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 외교, 기술 혁신에 관한 장황한 설명이 이어지자 일반 참석자들 중 몇몇은 지루해하며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뒷줄에 앉은 손흥민 쪽은 묘하게 활기가 감돌았다. 주변 참석자들이 그를 중심으로 소공어리며 말을 걸었고 사인 요청도 줄을 이었다. 심지어 어떤 대학생 팀은 단체 사진을 찍고 싶다며 부탁하기도 했다. 손 선수님, 혹시 사진 한 장 실례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체육관광학과 학생들인데 나중에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행사에서 손 선수님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떤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저도 응원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들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어떻게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지 해외 교류와 관련된 로드맵도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러자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 오늘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 얘기 나누는 게 오히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세요. 이런 자리에선 연사로서 단상에 서야 하는 분인데 뒤에서 이렇게 자상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 위무대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이렇게 깊이 얘기 나누긴 어려웠겠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을 표했다. 맞아요. 이렇게 직접 대화하니까 훨씬 더 진솔하게 느껴져요. 무대 위에 섰다면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을 텐데 그 순간 무대 연설을 끝낸 기업 총수가 오늘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오셨습. 젊은 인재들과 미래 스포츠 산업에 대해 함께 협력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위기는 점차 본격적인 네트워킹 세션으로 옮겨가는 듯했다. 행사가 중간 휴식 시간을 갖게 되자 앞줄의 고위급 인사들은 335 VIP 라운지로 이동했다. 그곳은 커튼으로 가려져 외부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반면
일반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홀 로비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서로 명함을 주고받았다. 그때 김민지와 친구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잠깐 말씀 괜찮으세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로비에서 들었는데 원래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취소돼서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듣기로도 원래 축사 비슷한 걸 맡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행사 측에서 일정을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저야 그저 초대받아 온 거니까. 그래도 혹시 섭섭하시진 않으세요? 이런 국제 규모 행사라면 평소에 운동으로 국가를 알린 분들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섭섭한 마음보다는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스포츠와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리더십이나 팀워크가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네,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네요. 주최 측이 참 안타깝네요. 저희도 궁금해요. 혹시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손흥민은 멋쩍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았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 축구든 어떤 일이든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이잖아요.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노력해야 팀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비단 스포츠만이 아니라 기업, 학교, 공공정책에서도 이런 팀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아쉬워요. 많은 청중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직접 이야기 나누는 것도 충분히 뜻깊습니다. 마치 인터뷰를 진행하듯 주변에 있던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이지만 오히려 뒷줄 근처가 일종의 손흥민 미니 강연 공간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덕수 부장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그의 주위에는 이미 취재 기자 몇 명이 있었다.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쪽으로 다가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혹시 공식 발언 계획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행사 측 사정이 있으니 존중해 드릴 뿐이니 사실 뒤에 앉아 있어도 충분히 즐겁게 행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리 배정 문제로 괜히 서운하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보통 유명 인사는 BP 구역에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워낙 축구장에서만 뛰던 사람이라 어디든 편함니 오히려 관객석에 앉으니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다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이덕수 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거세지기 전에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아직 다음 세션도 시작 전이고 이곳은 비공개 구역이 아닙니 혹시 인터뷰를 하시려면 공식 브리핑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기자들이 아쉬운 듯 물러서며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러자 이덕수 부장이 무표정하게 손흥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손 선수 바쁘실 텐데 여기 일반 관람객들과 오래 머무르시는 건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 만약 다른 분들이 몰려오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동해야 할까요? 괜히 민폐를 끼치면 안 되죠. 네, 내부 스텝 라운지 쪽이 좀 한적합니. 거기로 가시죠. 다음 세션 시작 전까지 잠깐 대기하시다가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아쉬워하며 작게 탄식을 흘렸다. 손 선수님, 곧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세션 끝나면 또 만나요. 오늘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제 목표니까요. 그렇게 손흥민은 부장과 함께 구석 쪽 문으로 사라졌다. 김민지는 좀 씁쓸하다는 듯 입을 삐죽 내밀었다.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일까? 뭔가 주최 측에서 계속 손 선수의 활동을 막으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불합리해. 게다가 우리도 그런 시선을 느끼잖아. VIP에게만 특혜를 주고 정작 대중에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인재는 홀대하는 거지. 혹시 우리가 SNS에 사진 올리면서 이 상황을 공유해 볼까? 이렇게 유명인을 박대한 행사도 문제가 있지만 손 선수의 태도가 너무 훌륭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도 찬성. 그래야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어?
이들은 바로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정리하고 해시태그를 달며 간단한 글을 썼다. 손흥민 선수가 일반 참석석에서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그런데 행사 주최 측 대우가 좀 이상함? 라는 식의 메시지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한편 내부 스텝 라운지로 이동한 손흥민은 이덕수 부장과 나란히 앉았다. 라운지는 임시로 마련된 협소한 공간이었고 허술한 커피 머신과 생수통 정도만 보였다. 몇몇 스텝들이 분주히 오가며 서류와 자료를 챙기는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손 선수.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 그런데 혹시 제가 다음 세션에는 뭘 하면 될까요? 다음 세션은 VIP 간 대화의 장이니 특별히 손 선수께서 할 일은 없을 겁니. 그냥 자유롭게 청취하시다가 행사 후반에는 네트워킹 시간에 조금 참여하셔도 됩니. 하지만 굳이 많은 분들과 어울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전 많이 배우고 가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제가 어느 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드릴 조언은 괜히 안 움직이시는 게 좋다는 겁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팬들이 몰릴 테고 행사 진행이 산만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장님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게 행사 전체를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 행사의 책임자이자 운영 담당임니 불필요한 소라는 곤란함니 손 선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 행사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도 왠지 불편한 기색이 가시지 않았다. 그 순간 스텝 중 한 명이 부장에게 뛰어와서 속삭였다. 부장님, SNS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손흥민 홀대라는 해시태그가 국내 트위터 실시간 순위에 올랐어요. 뭐라고? 벌써? 학생들 중심으로 사진이 퍼지고 있고 기자들도 기사 준비 중이라 함니 VIP석에 앉기는커녕 아예 뒷줄에 앉게 하더니 연설 기회도 빼앗았다라는 내용이 퍼지고 있어요. 제길, 이거 일이 커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여기 중간 휴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네. 말습 게다가 컨퍼런스 홀 바깥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인터뷰하겠다고. 음, 알았어. 일단 손 선수와 합의점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 이덕수 부장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곧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손흥민 쪽으로 돌아섰다. 손 선수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고 있는 것 같습. 혹시 인터뷰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행사 취지를 긍정적으로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사에 나쁜 감정 없습.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뒷줄에 앉은 저 모습을 보고 홀대라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 사실 우리는 배려 차원에서 좀 더 안전한 곳에 모시려던 거였는데 여러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배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제가 곧 공식 브리핑을 열어 손 선수께서도 행사에 기여하시는 모습, 그리고 뒤이어 새롭게 마련한 스포츠와 미래, 토론 세션에도 참여하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 새 토론 세션이요? 예, 급하게 조정한 일정이긴 한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와 사회가 협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히 세션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놀란 듯했다. 분명 이 부장의 태도는 한없이 차가웠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타협안을 내놓는다니. 물론 SNS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일단 행사 전반을 생각하면 나쁜 일은 아니었다. 조습, 저도 잠깐이라도 말씀 나누는 기회가 생긴다면 기쁘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지만 동시에 행사장 로비와 SNS상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었다. 갑자기 스포츠 세션을 추가한다고? 이거 수습용이네. 주최 측이 비난 커지니까 뒤늦게 손 선수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아닌가? 손 선수 말을 공적으로 들을 기회가 생긴다면. 맞아. 그러나 부장의 태도는 바뀔까? 그냥 보여주기식이면 어쩌지? 중간 휴식이 끝나갈 무렵 전체 공지 방송이 나왔다. 안녕하십니까?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으로 안내 말씀드립니. 오늘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 직전에
스포츠와 미래 토론 세션이 추가되었습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여러 분야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실 예정기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혼란에 모여있던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다. 특히 젊은 층 관람객들이 적극 반응했다. 이야 드디어 듣고 싶던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군. 손 선수 원래 예정됐던 거 취소됐었다는데 이렇게라도 마련되니 다행이네. 그러나 앞줄 VIP 좌석에 앉은 몇몇 기업 임원들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스포츠 세션이라니. 우리가 필요한 건 투자 협약이고 파트너십 논의인데 갑자기 이런 게 들어가면 행사 길이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글쎄, 하지만 어쩌겠어. SNS나 미디어에 비친 이미지를 생각하면 주최 측도 이런 조치는 불가피했을 거야. 한편 행사 스케줄 변경을 보고 이덕수 부장은 다시 표정이 안 좋아졌다. 자신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스태프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오버타임까지 써가며 세션을 추가해야 한다니 이건 비용도 더 들고 진행도 복잡해지잖아. 부장님 이미 SNS에서는 긍정 반응이 많습. 이대로 가면 행사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난 그런 인터넷 반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봤자 일시적인 거잖아. 그래도 대중적 지지도는 정치권이나 기관과의 협력에도 도움이 됩니. 스폰서들도 SNS 이미지에 민감하고요. 알았어요. 난감함니 혹시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스포츠나 문화산업 쪽 관계자가 없나요? 찾아봐야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한 분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분은 아침 세션만 듣고 가셨대요. 일정이 있어서? 진짜 골치 아프네. 그럼 어떻게 하지? 손흥민 선수 혼자서만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토론 형식이 안 나오잖아요. 모더레이터도 누가 할지. 이야기가 막히자 스텝들이 서로 난처한 표정을 교환했다 그러던 중 한 스텝이 기지로워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제안을 했다. 부장님 차라리 이 세션을 오픈 형태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손 선수와 행사 참석자들이 직접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이요. 그래서 Q&A를 늘리고 참가자 중 관심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페운 토론? 그러면 격이 안 맞잖아. 보통은 전문 패널들이 앉아서 논의하는 게 행사 공식 진행 방식인데, 하지만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섭외할 패널도 없잖아요.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미 현장에서 일반 참석자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었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무대로 가져오는 거죠. 음, 괜찮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 너무 즉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오히려 즉흥성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렇게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가 더 이슈가 되기도 해요. 이덕수 부장은 살짝 고민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조습 더 미뤄봤자 우리가 손해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대신 진행은 내가 맡을 거예요. 행사 책임자가 나서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줘야지. 막 진행하면 불필요한 이슈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바로 준비하겠습. 부장님께서는 손 선수께 알려주시고 행사 마지막 세션에 함께 무대로 오르도록 해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급조된 스포츠와 미래, 오픈 토론 세션이 공식 일정표에 추가되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참석자들에게 퍼졌고 특히 젊은 층과 기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시간이 흘러 다른 공식 세션들이 차례차례 끝나가자 마지막 순서인 오픈 토론 세션 전에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로비와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났다. 손흥민 선수가 무대에 올라온다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 드디어 뒷줄에만 계시던 분이 마이크 잡으시는 건가? SNS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세션 라이브로 중계하면 조회수 꽤 나오겠다. 곧 무대 조명이 바뀌고 스크린에는 스포츠와 미래, 오픈 토론, 사회, 이덕수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이덕수 부장은 무대로 올라가 준비된 마이크를 잡고 행사장을 둘러봤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이덕수입니. 갑작스레 마련된 자리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 오늘은 특별하게 스포츠와 미래, 그리고 다양한 분야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박수를 유도하며 뒤이어 손흥민을 무대로 초청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모시겠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손흥민이 무대로 걸어 올라왔다. 일반 참석자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올라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자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손 선수께서 이미 오늘 행사에 기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공식 무대에서의 발언은 이제야 듣게 되네요. 혹시 오늘 경험하신 걸 바탕으로 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히 말했다. 저는 운동선수이지만 사실 팀워크와 협동이야말로 스포츠의 핵심 가치라고 미습 오늘 행사에서는 기업, 정부, 학계 등 여러 분야가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려고 모이셨죠. 그런 자리일수록 스포츠에서 배울 수 있는 협력과 존중의 정신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협력과 존중. 참 중요한 가치죠.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 대학생이 용감하게 손을 들었다. 앞서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김민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민지라고 합니. 손 선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초반에 손 선수께서 뒷자리에서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계시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인상을 받았는데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좋다고 하셨죠. 혹시 더 크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높낮이 없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사실 오늘 제가 뒤쪽 자리에 앉게 된 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모두와 격 없이 대화할 수 있었고, 오히려 행사장 앞줄에 앉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자리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봐요. 이 말을 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밝아졌고 SNS에서도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져나갔다. 그러자 한 기업 임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고 발언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 IT 기업 대표 박유성입니. 사실 우리 같은 업계에서도 위치와 지위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성이 많습. 손 선수님 말씀처럼 팀워크라는 개념을 기업 문화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스포츠에서 배운 팀워크를 기업에 접목하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실제로 해외 유명 클럽들은 선수 간 소통을 중시하고 감독과 코치진도 선수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함니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식사나 트레이닝 후에 자연스러운 대화 시간을 꼭 마련하곤 해요. 기업에서도 부서 간 교류나 리더와 직원 간의 수평적 대화가 그런 식으로 정착된다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론은 점점 활기를 띠었고 한편으로는 행사 주최 측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했다. 오픈된 마이크를 통해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발언하자 기존의 딱딱한 컨퍼런스 분위기보다 훨씬 생생했다. 끝으로 이덕수 부장이 마무리 멘트를 하려는 순간 김민지가 다시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부장님께도 질문이 있습. 오늘 초반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행사 측에서도 손 선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적극 소통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순간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덕수 부장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당혹감이 스쳤다. 아, 예. 물론입니. 사실 이 행사 규모가 워낙 크고 제한된 자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시야가 좁아져서 정작 중요한 소통의 가치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실 계획인가요? 네, 오늘 손흥민 선수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깨달았습. VIP와 일반 참석자를 구분짓기보다 함께 어우러지는 장이 더 크고 뜻깊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덕수 부장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모두가 그를 향해 비난했던 시선에서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듯 했다. 그렇게 급조된 스포츠와 미래 세션은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뒀고 행사 전체의 하이라이트로 남았다.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뒤 무대로 몰려오는 기자들 사이에서 손흥민은 몇 마디 덧붙였다.
오늘 제가 뒷자리에 앉았던 건 오히려 좋은 기회였어요. 그 자리를 통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저 역시 배움을 얻었음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누구와 있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덕수 부장은 무대 밑으로 내려온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처음에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행사 도중에도 계속 거만하게 굴었던 거 인정합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사실 저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유명세나 주변 기대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느꼈어요. 서로 한 발만 물러서서 대화하면 훨씬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요. 제게 배울 점을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이 행사를 맡으면서 진짜 중요한 건 잊고 있었는데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행사 많이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시면 좋겠습. 그게 바로 스포츠 정신과도 통해요.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김민지와 친구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참 보기 좋아. 결국 잘 마무리되었네. 그러게 마무리가 하필 우리나라 대표 스트라이커다운 역전골 느낌이야. 행사 관계자들과 참석자들은 컨퍼런스 홀 곳곳에서 저마다의 결실을 나누고 있었다. 기업인들은 새로운 네트워킹 성과를 자랑했고, 학생들은 손흥민에게서 영감을 받아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더 확실히 다졌다. 스태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이번 행사가 정말로 많은 변화를 남겼다고 입을 모았다. 잠시 후 최종 폐회 선언이 이루어졌고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느라 로비는 계속 북적였다. 그때 이덕수 부장이 임시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 확성기를 들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행사의 성과 중 하나로 저희는 앞으로 VIP와 일반 참석자의 구분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습. 다음번 컨퍼런스에서는 특정 섹션을 완전히 오픈해 누구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큰 영감을 주었고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환호성과 박수가 다시 울려 퍼지자 부장은 몹시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부장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결심이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 제가 꼭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내자 수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함께 터졌다. 그 모습이 온라인에 올라가면서 컨퍼런스에서 손흥민이 화해와 혁신을 이끌었다는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쪽 구석에서는 김민지와 그녀의 친구들이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고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뿌듯해. SNS로 알리고 직접 질문도 하고. 맞아. 소통은 이렇게 각자의 작은 목소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나중에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열린 소통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때 손흥민이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아까 발표 때 질문해 주신 분들 맞으시죠? 덕분에 재밌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진짜 큰 용기를 주셨어요. 앞으로 저희도 어디 가서 자리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럼 너무 기쁘네요. 저는 곧 해외 리그 일정 때문에 떠나겠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해요. 저희도 힘낼게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지켜보던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작은 미니 팬미팅처럼 되었다. 사진 촬영, 사인,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한 대화가 난무하는 와중에도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된 듯 어우러져 있었다. 한편 행사장 건너편에서는 이덕수 부장이 스태프들과 마주 앉아 간단한 회의 겸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제 고집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다행입니. 사실 제가 VIP 위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손흥민 선수 같은 소중한 게스트를 충분히 예우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도 감사합니다.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지만 부장님 말씀에 반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부터는 더 자율적으로 의견 주세. 그게 결국 행사의 질을 높이는 길이니까. 오늘 배웠잖아요.
소통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니콘지 캐파스. 스탭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웃어 보였다. 주최 측 내부 분위기 역시 한층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준비를 하자 김민지가 문득 아쉬운 듯 질문했다. 손 선수님, 오늘 행사를 통해 얻은 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간단합니. 모두가 함께 이야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믿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들 자리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계속해 보면 좋겠습.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에요. 이 말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다. 잔잔한 감동이 행사장 가득 번졌다. 마지막으로 이덕수 부장이 작게 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 처음에는 지위라는 것이 행사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핵심은 소통과 존중이더군요. 오늘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다. 부장님, 저도 감사했습. 덕분에 많은 분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많은 행사가 이렇게 모두에게 열린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소식관. 그날의 컨퍼런스는 의도치 않은 갈등과 긴장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팀워크의 가능성을 새기며 막을 내렸다. 홀 밖으로 나오는 길, 카메라와 기자들 틈에서 김민지가 SNS 라이브를 켰다. 여러분, 오늘 정말 멋진 하루였어요.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엔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겼고 손 선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었답니. 이런 일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멋진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길. 그러자 댓글창에 좋아요, 감동적이다. 앞으로도 이런 컨퍼런스 많아지길. 예, 손흥민 최고. 등의 반응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김민지는 카메라를 끄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은 목소리라도 내보세. 저희가 오늘 그랬듯이 SNS나 직접적인 대화로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종료되자 친구들이 민지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멋있었어, 민지야. 진짜 오늘 많이 배웠다. 우리도 일상에서 더 용기 내보자. 컨퍼런스 홀이 어느새 환송 음악을 틀며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덕수 부장과 스탭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뒷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손흥민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진 촬영과 사인에 응하느라 바빴다. 그 풍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최초의 갈등과 불쾌함을 떠올리지 않게 된 듯했다. 오히려 한층 성숙한 팀이 된 느낌이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행사장을 나서며 남긴 말은 짧지만 강렬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가 내일 더 큰 기적을 부를 거라고 미습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달라졌다. 행사 주최 측은 새롭게 정착된 열린 좌석제와 오픈 토론 세션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참가자들은 모두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를 적극 지지했다. 어쩌면 손흥민이 뒤편에 앉게 된 작은 해프닝이 한국의 컨퍼런스 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일어서는 길이라고 손흥민 선수가 몸소 보여줬잖아. 맞아. 그리고 높낮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는지도 느꼈고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과 협업하며 발전해 나가자. 사람들은 그렇게 결심했고 그 에너지는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예고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딘가에서 이 장면을 기록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일도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이 다음 장면 놓치지 말고 함께 지켜보자. 어느덧 행사장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안내 데스크 모니터 위로 다음 컨퍼런스를 기대하세요 라는 문구가 떴고 하단에는 작은 구독 알림 아이콘이 반짝였다. 나가던 이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꼭 다음에도 참여해야지 라며 SNS에 올렸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뭉쳐서 내일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